최근 60세 이상의 남성들 사이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가장 높은 용량인 100mg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건강에 안전한가? 자주 복용해도 괜찮은가?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별표 임난소힐, 디아어 임난소하일, 별표이며 30여 년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 사람이 이 약을 2주 동안 매일 복용했을 때 몸 안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와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상의 남성들이 각각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량 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60세 이후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 그리고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미 이 약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나이와 용량, 복용 기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현재 상황이 안전한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65세 남성 라시드 씨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약 10년 동안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세심하게 조절된 용량으로 치료제를 처방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 라시드 씨는 스스로 가장 높은 용량을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다시 내원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효는 눈에 띄게 떨어졌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움까지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며칠 동안 과량을 복용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약이 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내 화학적 매개물질이 빠르게 고갈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충분하지 않은데 수력 발전소가 무리하게 전력을 생산하려다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나이대별로 이 약이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연령별 반응 차이, 실제 예시들을 포함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파트에서 65세 라시드 씨의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령대별로 발기부전 치료제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마다 몸의 대사 속도, 혈관의 탄력성, 호르몬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반응과 지속 시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40대 남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남성들은 대부분 혈관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신체 회복력도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낮은 용량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한 명인 42세 박성우 씨는 단 25mg의 최소 용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첫 복용 후 불필요한 증상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약효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연령대에선 무리한 고용량이 오히려 필요 없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50대 남성입니다. 이 시기에는 혈압약, 당뇨약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간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4세 한기준 씨는 처음에 50mg으로 효과를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약효가 약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진 결과 그가 새로 시작한 고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이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50대는 약효 자체보다 다른 약과의 조합이 관건이며 습관적으로 용량을 올려버리는 것은 되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60대 남성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약도 몸 안에서 더 천천히 혹은 불안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2세 정혜룡 씨는 100mg을 복용했을 때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나타나는 흔한 반응입니다.
많은 60대 환자들이 효과가 약하다고 느껴 용량을 올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약을 천천히 처리하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오는 것뿐입니다. 이 경우 용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복용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대 이상 남성입니다. 이 연령대는 약물의 흡수, 분해, 배출이 모두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용량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3세 유석진 씨는 25mg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였는데 문제는 효과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70대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며 이 때문에 용량 조절은 반드시 전문의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용량보다 신체의 처리 속도와 혈관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용량 조절의 원리, 100mg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 위험 신호, 그리고 약효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연령대별 반응 차이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용량 조절의 원리, 100mg 장기 복용이 가져오는 실제 위험, 그리고 약효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왜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는 효과가 약해지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매우 정교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용량 조절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약은 혈관 확장을 일으켜 발기 현상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용량이 많을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50mg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는 사람이 무조건 100mg을 먹으면 더 강한 반응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용량이 올라갈수록 약효는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증가합니다. 즉, 이 약에는 개인마다 정해진 최적 용량, 인더비주얼 아프터멜 도스이 존재하며 이를 넘어가면 이득보다 손해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100mg 장기 복용의 위험입니다. 100mg은 의학적으로 최대 용량이며 초기 반응을 확인할 때만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용량을 기본 복용량처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흔히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플러싱, 갑작스러운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시야가 푸르게 보이는 현상, 거지러움,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혈관 반응이 민감해져 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제 환자 중 67세 오정민 씨도 매일 100mg을 복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푸르게 보이고 머리가 아파서 응급실로 향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고 원인이 바로 고용량의 반복 복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약효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부분 몸이 약에 익숙해져서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성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용 타이밍 문제입니다. 식사 직후 복용하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크게 늦어집니다. 발효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효과가 약해진 듯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약효를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높이는 방법, 그리고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약물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효과가 약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용량을 올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용량을 높이지 않고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약효를 더 강하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용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함께 약을 삼키는데 이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김류를 먹은 직후 복용하면 약 성분이 위에서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복용법은 공복 상태 또는 식후 최소 2시간 뒤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조정만으로도 약효가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약물의 작용은 혈관 확장에 기반하는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58세 환자 김도윤 씨는 같은 용량을 복용하고도 어떤 날은 효과가 매우 좋고 어떤 날은 거의 없다고 호소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수면 시간과 스트레스 지수가 변화하는 날에 약효도 함께 변하고 있었습니다. 즉, 약의 효과 절반은 몸의 컨디션이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약이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는데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량이 줄고 약효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복 복용 후 물 한두 컵을 함께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제 절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질산염, 나인레잇 계열 약물입니다. 협심증 치료에 쓰이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이소소르비드 계열 약이 대표적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환자 윤하성 씨는 본인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아내가 먹던 협심증 약을 실수로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의료계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약물은 고혈압약 중 알파차단제 계열입니다.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강해 두 약이 겹치면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반드시 초저용량으로 시작하고 의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약물을 오래 복용하고 있다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해지는 등 반응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용량 조절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약을 2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매일 먹으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와 상당히 다릅니다. 약을 매일, 그것도 고용량으로 반복 복용하면 초반에 강한 효과가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몸이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는 약효의 불안정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3에서 4일 동안은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속 복용합니다. 그러나 5일차부터 혈관 반응이 들쑥날쑥해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용량을 먹어도 어떤 날은 효과가 크고 어떤 날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61세 환자 박준영 씨는 매일 100mg을 복용한 뒤 효과가 롤러코스터처럼 들쑥날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약물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면서 몸의 조절 능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부작용의 누적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 확장작용을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복 복용하면 혈압이 조금씩 변하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늘어납니다. 66세 환자 이무열 씨는 처음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사소한 움직임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고용량을 매일 복용할 때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많은 환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야 변화입니다. 약물 작용이 눈의 색을 감지하는 세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복 복용 시 시야가 푸르게 보이는 청시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9세 노성필 씨는 약 복용 후 TV 화면이 약간 파랗게 보이는 느낌을 받았고 하루 정도 지나서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시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심혈관 부담 증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약해져 있어 반복된 확장 자극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강태훈 씨는 2주간 매일 복용한 후 벽에 손을 짚어야 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꼈고 검사에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측정됐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약효의 둔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내성이 아니라 체내 조절 물질의 소진입니다. 이 약이 작용하려면 특정 물질이 필요한데 매일 고용량을 복용하면 이 물질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약효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즉,
약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앞선 파트에서는 2주간 매일 복용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 즉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전략, 연령별 권장 용량, 그리고 2주 이상 사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핵심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과도한 부작용 없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반대로 몸이 심각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기본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매일 먹는 비타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무조건적인 일일 복용은 약효 감소와 부작용 상승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가능한 경우 간격을 두고 복용하여 몸에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별표 초기 반응 확인 후 용량 조절 별표입니다. 예를 들어 첫 복용에서 50mg으로 충분한 반응을 보였다면 이 용량이 바로 최적 용량입니다. 100mg이 더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용량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63세 환자 최범수 씨는 처음 50mg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었지만 자가 판단으로 100mg으로 올린 뒤 어지러움이 반복되어 결국 용량을 다시 줄였습니다. 용량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만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제 연령별 권장 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40대는 대부분 25에서 50mg으로 충분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사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고용량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50대는 기저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 25mg 또는 50mg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의 조언 아래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0대는 25mg이 기본 시작 용량이며 필요한 경우 50mg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0mg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권장 되지 않습니다. 70대 이상은 체내 반응이 민감하므로 25mg 이하의 최소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혈압 변화에 취약한 연령대이므로 고용량은 명백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 제2주 이상 사용할 때의 핵심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소 48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속 복용할수록 체내 조절 기능이 떨어지며 약효 불안정과 부작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둘째, 복용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식후 2시간, 공복에 복용할수록 약효는 가장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술과의 병용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와인이나 맥주처럼 혈관을 확장시키는 알코올은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거나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56세 환자 이강수 씨는 소량의 술과 함께 복용했다가 심한 두근거림을 경험했는데 이는 흔한 반응입니다. 넷째,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약물 간 상호작용이 약효에 영향을 주거나 심혈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들의 발기부전 관련 약물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약물 남용과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35년 경력을 가진 이현수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비아그라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 그리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한 건강 회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아그라를 남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은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사례 중 68세 정민호 씨는 매일 최대 용량을 복용한 뒤 혈압이 급격히 하락해 응급실로 이송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는 약물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간과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매우 큽니다. 약물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므로 장기간 고용량 복용 시간 수치 상승과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은 장기 기능이 이미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심리적인 의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아그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약물이 없으면 자신감을 잃는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환자 중 72세 최현우 씨는 약물 없이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의존은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비아그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정품 사용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짜 약물은 성분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정식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용 시기와 용량 관리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은 체내 대사 속도가 느려 약물이 몸에 오래 남으므로 초기 복용량은 최대 25mg 정도로 시작하며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성관계 약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서적 안정은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발기 능력과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65세 한태성 씨는 비아그라 복용을 중단하고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과 케겔 운동, 채소와 해산물 위주의 식단으로 6개월 만에 전반적인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아그라는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남성 건강과 활력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약물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연적 방법과 균형 잡힌 건강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